1. 민간요법. 감기. 가장 흔한 병인 감기는 옛날에는 코에서 열이 난다고 하여 곧불이라고 불렀다.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이지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 감기에 걸리지는 않는다. 우리 몸이 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모두 죽는다. 감기의 증상은 다양한데 그 증상에 따라 코감기, 목감기, 기침감기 등으로 나눈다. 대개는 열이 나고 몸이 떨리고 콧물이 나거나 목이 붓는 등 여러 가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 그러면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감기에는 특별한 약이 없다.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 약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으면 7일이라는 얘기가 있다. 감기약은 대개 항생제와 해열제로 몸에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자주 항생제를 먹으면 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떨어져 점점 더 강한 약을 먹어야 된다. 감기의 치료에는 무엇보다도 영양 섭취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당히 유지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감기에 걸리면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먹고 주스나 보리차를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민간요법은 금세 감기가 뚝 떨어지거나 갑자기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기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준다. 한국에서는 감기에 걸리면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차를 끓여서 뜨겁게 마신다.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여 몸이 떨릴 때에 좋고 두통이나 가래에도 좋다. 모과차는 목감기나 기침에 좋다. 또 기침이 심할 때는 배에 꿀을 넣고 푹 끓여서 그 즙을 마시기도 한다. 배는 기침을 멎게 하고 가래를 없애주며 갈증을 풀어준다. 팥뿌리는 열을 내리게 하며 코감기에 효과적이다. 누구나 쉽게 걸리는 감기지만 민간요법을 잘 알면 큰돈 들이지 않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병원에 가지 않고도 감기를 잘 이겨낼 수 있다. 2. 화. 자주 화를 내는 아들 때문에 고민하던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나무판 하나와 못이 든 주머니를 주면서 화가 날 때마다 나무판에 못을 박으라고 했다. 아들은 첫날 못을 30개 박았다. 그러나 다음 날은 못을 27개, 그 다음 날은 24개, 못의 수는 점차 줄어들었다. 아들은 못 박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냥 화를 참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점점 함부로 화를 내는 버릇이 사라졌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제 못을 그만 박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이번에는 화를 잘 참았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뽑으라고 했다. 나무판의 못을 모두 뽑은 날,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말했다. 잘했다. 그런데 나무판에 있는 못자국이 보이니? 내가 화나서 한 말들이 이 자국처럼 누군가에게 아픔을 남기기도 한단다. 그러니까 화를 낼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화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화가 난다. 그런데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화를 참으며 속으로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할까? 화를 내지 않고 무조건 참게 되면 화가 마음속에 남아 병이 생기게 된다. 흔히 화병이라고 부르는데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한다. 어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를 참은 사람이 화를 내며 산 사람보다 더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화를 심하게 내면 몸의 각 부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면서 화를 내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부담을 준다. 화를 조절하지 못하면
말로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폭력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나 자신의 건강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큰 상처를 준다. 그렇다면 현대인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화를 조절해야 할까? 화를 내기 전에 다음 3가지를 생각한다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내 건강과 바꿀 만큼 중요한 일인가? 사소한 경우인데도 화를 내서 내 건강이 나빠진다면 화를 낼 필요가 없다. 그냥 별거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화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도 화를 내지 않고 꾹 참으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오히려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두 번째는 옳은 화인가? 즉, 화를 내는 것이 옳은가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본 뒤에 화를 내면 화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화를 내고 후회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한국 속담에 방귀 낀 놈이 화를 낸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화를 내는 경우를 말한다. 세 번째는 과연 화를 내는 것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가? 화를 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화를 내도 좋지만 화를 내도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꼭 화를 낼 필요는 없다. 운동 경기가 끝난 후에 졌다고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행동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화를 내도 경기의 결과는 바꿀 수가 없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화는 늘 가까이에 있다. 언제 화를 내고 언제 화를 참아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서 화를 조절할 수 있다면 현대인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3. 느리게 살기. 느림이라는 말은 그냥 빠름의 반대가 아니다. 느리게 살기는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느리게 살기는 미래를 향해 가면서 과거와 현재를 잊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느리게 살기 운동을 만든 파올로 사투르니니의 말이다. 느리게 살기 운동은 1999년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 그레베 인 키안티에서 시작되었다. 이 마을에는 큰 공장이 없다. 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면서 산다. 농부들은 대개 농장에서 올리브와 포도를 키운다. 엄마와 딸은 손수건과 식탁보를 직접 손으로 만든다. 아버지와 아들은 양을 직접 키워서 치즈를 만든다. 마을의 숲에서 나오는 나무만으로 가구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물건들은 도시의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보다 값이 비싸지만 이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 마을에는 대형 마트나 패스트푸드점이 없다. 그 이유는 인스턴트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다. 신선한 고기와 채소는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서 언제든지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 집안에 쌓아놓고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큰 냉장고를 사용하지 않는다. 음식점에서도 마을에서 직접 농사에서 키운 재료로 옛날 방법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든다. 이 마을에는 현대식 건물들이 거의 없다. 이곳의 전 시장인 사투르니니는 전통과 자연을 보호하면서 마을을 개발하기 위해서 새 건물을 많이 짓지 못하게 했다. 사람들은 마음대로 새 건물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을 고쳐서 쓴다.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은 대부분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집이다.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마을에 호텔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오래된 성을 고쳐서 호텔로 만들었다. 또한 마을에 들어와 살 사람이 아니면 이곳의 땅이나 집을 살 수 없다. 그 이유는 이 마을의 특별한 생활 방식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규칙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전통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크레베인 키안티와 같은 느리게 살기 마을은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마을에 없는 것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물건이 있고 필요할 때 바로 먹을 수 있는 신선한 음식 재료들이 있다. 또 사람만 다닐 수 있게 만든 좁은 길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전통의 소중함을 배우고 건강한 삶을 살면서 생활의 여유를 느낀다. 평소에 우리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서 느리게 살기 마을에서의 생활이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은 더 많은 행복과 여유를 느끼며 살아간다. 제4과 공연과 감상.